동남아시아에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무역의 중심지 자카르타. 두 도시는 모두 열대성 기후로 인해 연평균 기온이 24도에서 27도를 유지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형형색색 화려한 색깔과 고유한 세계 문화의 정수가 담겨 있어 자유여행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교통과 관광 문화의 도시 싱가포르와 자카르타.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부국인 싱가포르. 한국에서 6시간의 비행 시간을 통해서 이곳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서울만한 땅 크기에 52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싱가포르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발길이 향한 곳은 싱가포르의 자랑, 보타닉 가든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설계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열대식물원으로 6만 종 이상의 식물을 보유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명물이기도 한데요. 특히 1859년 개원한 이래로 식물원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역사적 경관으로서의 특징은 물론 식목, 건축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식물원이라는 뜻에 충실한 문화 경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타닉 가든은 크게 열대림, 양치류, 장미류, 난초류가 자라고 있는 정원과 물새가 헤엄치는 커다란 호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유유히 공원을 거닐며 사람들에겐 신경도 안 쓰는 커다란 도마뱀은 이곳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보타닉 가든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점일 텐데요.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여 도심 속 오아시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전거를 타며 둘러보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조깅 코스를 짜서 운동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진지하게 운동하는 지역 주민들 틈에 껴서 운동을 따라해보는 세계 건강기행 MC. 시작 몇 분 만에 땀을 많이 흘리네요. 할만합니까? 예. 재밌습니다. 청정한 자연 속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걸 보니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역시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겠죠.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으로 체조를 생활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의 척도가 운동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싱가포르 사람들. 그렇기에 꾸준한 운동이 건강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의 부국을 이룬 것은 아닐까요? 그 다음으로 가본 곳은 시내 중심가에 밀집한 맛집 오차로드였습니다. 상인의 안내로 맛집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향하던 중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가 주변에 진동하고 있었는데요. 그 냄새의 주인공은 육포를 굽는 가게였습니다. 달짝지근한 소스에 발라진 육포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는 구운 육포를 잘게 썰기도 하고 네모로 자르기도 하고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고 또 갖가지 동물 모양으로 만들어서 재미난 다양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 가게에서는 낯설지 않은 반가운 게 있습니다. 바로 붕어빵 가게인데요. 붕어빵은 전 세계 공통 간식인지 만드는 방법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어디가 원조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죠? 근데 빛깔이 다른 붕어빵도 보이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답니다.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죠? 세계 건강기행 MC도 싱가포르 시내 카통에서 유명하다는 락사에 들러봤습니다.
락사는 짬뽕이나 해장국 같은 음식으로 코코넛 밀크를 넣어 독특한 맛을 내는 게 특징인데요. 매콤한 스프에 코코넛 밀크와 건새우를 넣은 락사의 맛. 과연 어떨까요? 맛있어요. 국물도 굉장히 진하고 약간 담백하면서도 계란은 마치 노른자를 많이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를 풀어놨고 매콤하고 그리고 굉장히 진한 그런 국물 맛입니다. 우리나라 육개장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인데요. 다양하고 맛있는 식도락의 천국 싱가포르. 싱싱하고 좋은 먹거리야말로 이곳 사람들의 또 다른 건강 비결이겠죠.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은 어떤 먹거리를 먹고 있을까요? 싱가포르의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인 티용바루 마켓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오래된 맛집과 전통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곳인데요. 동네 주민들이 애용하는 티용바루 마켓은 신선한 음식 재료와 과일을 파는 시장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긴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스파라거스가 있네요. 채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청양고추보다 훨씬 더 맵다는 그런 매운 고추인가 봅니다. 몇 걸음 옮기다 눈에 띈 건 싱가포르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는 새눈 고추입니다. 빛깔이 곱고 선명한 새눈 고추는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는 작물로 우리나라 청양고추의 4배에서 6배까지의 매운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작은 고추가 맵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과연 어떨까요? MC가 한번 맛을 봤습니다. 굉장히 맵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딱 들어맞았네요. 이것도 태양초가 있습니다. 매운 그런 고추들을 선호하는 소스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더운 나라 열대지방이 또 예상외로 매운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더위를 이겨내는 이열치열의 방법이겠죠. 채소 코너를 조금 돌아가면 건어물 판매장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멸치가 보이네요.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건어물이 다양하고 또 많습니다. 멸치 보니까 반갑네요. 그냥. 새우, 그런데 바로 옆에 아주 귀한 재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징어, 바로 말린 해삼인데요. 예로부터 바다에서 나는 삼이라고 해서 해삼으로 불리는데 단백질, 칼슘, 철분 등 영양소가 생으로 먹을 때보다 말려서 먹을 때가 훨씬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400불 싱가포르 달러로 400불 정도 나가는 그건 말린 해삼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키로에 36만 원, 5, 6만 원 정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다는 목이버섯이 굉장히 한편 시장 일각에 귀하다는 버섯들이 자루로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크기가 큰 귀한 모기버섯과 다양한 표고버섯들이 진열돼 있는데 특히 최상급의 흑모기버섯은 비타민 D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버섯으로 중국에서는 특급 대우를 받는 품종이랍니다. 당귀를 이렇게 절편해서 팝니다. 이게 당삼에 중국에서 만드는 일종의 홍삼입니다. 중국 쌈을 만든 홍삼식으로 해서 홍당삼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홍삼을 겨냥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기자도 있고요. 정말 둘러보면 볼수록 채소, 과일, 생선은 물론 모기버섯, 표고버섯, 당귀 같은 한약재까지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식도락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이쯤 되면 건강한 먹거리의 천국으로 불러도 될 것 같네요. 다음 날 제작진은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이며 인도네시아 무역의 절반은 자카르타를 통해 이뤄질 만큼 핵심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카르타 역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 만큼 빼어난 자연의 풍광을 자랑합니다. 특히 서부 최대 활화산인 땅쿠반 프라우 화산과 온천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힐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고요. 또한 인도네시아를 축소해 놓은 테마파크 따만 미니에서는 각 지역의 전통 가옥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제작진은 8세기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적자카르타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불교 3대 유적지 중에 하나인 보로부두르에 왔습니다. 이 보로부두르의 웅장한 이런 조각들과 또 건축물들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보로부두르는 사원을 뜻하는 보로와 구릉을 뜻하는 부두르가 합쳐진 말, 즉 산등성이에 있는 사원이란 의미인데요. 하단부에는 5단짜리 정사각형 층이 있고 최상층에는 3단짜리 원형층이 쌓여져 있는데 벽에는 2672개의 불교 관련 문양 및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힌두 사원이라 불리는 프람바난 사원도 있는데요. 불교와 힌두를 대표하는 사원이 한 지역에 있다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원을 뒤로하고 시내로 들어오면 눈에 띄는 나무가 있습니다. 거리에 가로수로 심겨진 스카이 후르츠인데요. 열매가 특이하게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는데 스카이 후르츠의 또 다른 이름인 마호가니 나무라고 합니다. 마호가니 나무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고급 수종으로 고급 가구 재료나 건축 재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귀한 나무가 동남아에서처럼 우기 건기가 확실한 지역에서 많이 자라다 보니 도심지의 가로수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건 마호가니 나무, 즉 스카이 후르츠 열매가 이곳에선 널리 약재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고대 약학서인 본초 강목에 따르면 마호가니 열매는 혈액순환과 출혈, 통증, 피부 염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침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마호가니 나무 서식지가 있다는데요. 도착한 곳은 마호가니 나무만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한 농장이었습니다. 마치 신비한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숲속으로 한참을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마호가니 나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인 두세 사람이 팔을 벌려 껴안아야 할 정도로 굵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부분 100년 이상 된 나무들이라고 하네요. 이 나무가 바로 스카이 후르츠 열매를 맺는 마호가니 나무입니다. 마호가니 나무는 질 좋은 가구를 만들거나 또 악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고가의 최고의 재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가 바로 100년 정도 됐답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이 마호가니 나무를 심어서 스카이 후르츠를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이곳이랍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도 보고 나무 밑둥을 발로도 밟아보는데요. 보기만 해도 세월의 흐름만큼 정말 단단한 나무의 깊이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 마호가니 나무에서 채취한 열매를 이 지역 사람들은 약재로 활용하고 있다니, 그러고 보면 자연의 놀라운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은 스카이 후르츠 열매를 채취해서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까요? 스카이 후르츠 열매를 제조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안에서는 스카이 후르츠 열매 제조에 한창이었는데요. 농장에서 재배된 스카이 후르츠 열매는 10일 동안 햇볕에 잘 말린 후 포장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말린 스카이 후르츠 열매를 까서 먹으면
당뇨와 고혈압에 좋은 효능이 있다는군요. 실제로 당뇨를 앓고 있는 발라드라프 씨는 스카이 후르츠 열매를 하루 3번 복용하는데 당뇨에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또한 벌레에 물려 생긴 염증도 치료한답니다. 네, 이곳에서 이 스카이 플룻이 당뇨와 고혈압에 아주 좋은 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스카이 후르츠 열매가 효과가 있는 건지 발라드라프 씨의 혈당을 측정해 봤습니다.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혈당이 105 나옵니다. 예, 105. 예. 지금 공복입니다. 아침 식사를 한 지가 지금 한 5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공복 시 이 혈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5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곳에서 일하는 케지아 씨의 혈당도 살펴보았는데요. 수년간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했다는 그녀. 하지만 스카이 후르츠 열매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혈당 수치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112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상 혈당이 나왔습니다. 노말 혈당이 나왔습니다. 울창한 자연이 주는 혜택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는 자카르타 사람들.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도심 속에서도 여유와 건강을 잃지 않는 싱가포르 사람들. 이들을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건강의 비결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